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아무리 첫째 아들 사랑 끔찍한 시어머니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었네요. 간단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처한 것 말고 만일 또다시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댁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첫째 아들을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맹목적으로 그분께 사랑을 쏟고 있기에 저나 둘째 아들인 남편에게는 내어줄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요. 차별을 받고 자란 남편, 그리고 결혼함에 있어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남편, 그래도 원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 사랑 당신 첫째 아들에게 쏠린 만큼 그 첫째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했으니까요. 하물며 형님도 그랬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차별해서 눈밖에 나이는 편이 더 낫다고요. 만일 아들 사랑 극진하면 이것저것 간섭할 것이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 신경 쓰고 결국엔 일이 잘못되어 틀어지면 그 나무람은 다 며느리가 받을 것인데 차라리 무관심히 나중을 생각해보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튼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대하는 것과 당신 첫째 아들 부부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차별하셨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바로 명절을 앞둔 전날이었어요. 저는 시댁 일찌감치 가서 다들 예상이 되어지실 듯이 이것저것 음식 준비를 하던 차였습니다. 아주버니와 형님 절대 일찍 오실 분들 아니지요. 거의 음식 다 끝나갈 때 혹은 명절 아침에 왔다가 시어머니에게 두둑하게 용돈 드리고는 집에 후다닥 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잠깐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 늘어지게 잠을 자기도 했었고요. 암튼 명절 전날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명절 당일이 아니라 전날 도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음식도 좀 하고 시어머니 얼굴을 좀 일찍 보겠다고 했다고요. 시어머니 그 이야기 듣더니 서둘러 음식을 마치라고 제게 재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오늘 온다네. 얼렁얼렁 음식 끝내. 우리 아들이 집에 음식 냄새 풍기는 거 싫어하거든. 음식 끝나고 나면 와서 바로 잘 거니까 우리 아들 방 싹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뭘 해야 하지? 그래. 지금 바로 우리 아들 이불 밖에다가 좀 말려라. 우리 아들은 잠잘 때 꼭 이불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하거든. 햇볕에 말려야 바짝바짝 마르고 포근한 느낌이 들지. 얼른 얼른 움직여. 방 한번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말고. 뭘 이렇게 꼼지락대고 있어. 얼른 움직이라니까. 아니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음식을 해야지. 애가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질 못하니? 시어머니 형님네 부부 일찍 온다는 소리 듣고 동분서주 왔다 갔다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손이 바빠졌고요. 그럼 좀 일손을 거들어 준다거나 하면 좋은데 저는 둘째 며느리이고 눈밖에 난 사람이니 시어머니 절대로 저 도와줄 사람 아니었죠. 입으로만 지시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시댁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만 견디면 우리는 또 관심받게 사람 되니 그냥 참아 주었습니다. 저렇게 큰아들이 좋을까 저랑 같이 있을 땐 나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귀한 손님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님네 부부 도착하기 전 저는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도착을 하겠다는 형님네 부부가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으련만 혹시 전화하면 애들이 부담되어서 속도 내다가 일 나면 어쩌냐고 그냥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시간은 10시가 거의 넘어갈 즈음이었고 그때 시댁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바로 뛰어나가셨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형님네 부부가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죠. 지친 얼굴은 역력했는데 그래도 집에 들러 씻고 온 듯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실망하는 얼굴 보였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거
절대로 신경 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바로 부엌에 있는 제게 왔고 저는 바로 물어보았죠. 밥은 먹은 거냐고요. 오늘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은 게 다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종일한 음식들을 다시 데워서 식탁에 곱게 차려서 우리 사랑스런 남편, 지금까지 밖에서 빵과 우유 하나 먹으면서 고생한 신랑 속을 좀 채우라고 말이죠. 식탁에 음식을 거의 차렸을 때 남편이 막 식탁에 앉으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 화를 내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서 말이죠. 형 금방 온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밥을 먹겠다고? 니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만일 밥 먹고 있다가 형 오면 어쩔 거야? 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리고 니들만 배고파? 지금 오고 있는 형이랑 형수는 배 안 고프겠어? 어쩜 니들은 니들이만 입이니? 애도 아니고 뭐 하루 굶는다고 죽어? 얼른 치워. 이따 형 오면 같이 먹으라고. 형님 부부 아직 도착 안 했으니 기다렸다 먹으라고 하는 건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달랑 우유에 빵 하나 먹은 둘째 아들인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첫째 아들, 첫째 며느리만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음식 먹고 있는 꼴 보면 서운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눈치 보면서 이따 먹을게 라고 말하는 남편 보는데 엄청 서럽더라고요. 뭐 명절 앞두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선한 남편 성향 잘 아니까 그냥 저도 상을 치웠는데 먹는 걸로 이렇게 또 사람을 비참하게 하다니.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 둘째 아들을 어찌 생각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결국 그날 형님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남편 도착하고 난 뒤 1시간 정도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내일 일찍 가겠다면서 말이죠. 이런 일은 상처에도 끼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것만큼 서러운 거 없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당신 첫째 아들과 며느리만 챙겼던 분이었고 저희들 같이 식사할 때도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놓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유, 니들은 좀 그만 먹어라.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먹니? 그만 먹어. 숟가락 내려놓으라고. 쟤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식탐이 있더니 커서도 저래?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제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었죠. 저희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형님네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그럼 니들이 가져간 것인데 얼른 그거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항아리였었어요. 장을 담궈둔 항아리 말이죠. 왜 도둑처럼 가져가? 그거 니들 거 아니야. 큰애들 거란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다시 가져와라. 그 장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장이야. 얼른 가져오라고. 저희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저희가 왜 항아리를 들고 가겠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니들이 아니면 누구야? 큰애들도 아니라는데.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가져다 놓아라. 알겠어? 그 항아리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찾았으니까 더 이상 저희 보고 내놓아라라는 소리를 중단했겠죠. 초등학생들이나 들을 말이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랬었습니다. 딱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티나는 초등학생처럼 그런 사이였었죠. 자, 그럼 바로 일주일 전 일로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일주일 전에 전화 와서는 뜬금없는 걸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 이름으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라는 말이었죠. 너무 뜬금없어서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시어머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형님네 부부 사정이 많이 좋지를 못하답니다. 빚을 좀 졌는데 요즘 세상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할진데 빚의 규모가 좀 상당해서 형님네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부부와 시어머니가 의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듣고 판단해 주세요. 지금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시어머니와 형님네 부부한테 거의 반 미치광이 된 여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의논을 좀 했는데 뭐 갚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지. 그런데 갚지 않거나 아니면 빚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니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저희 도움이요? 어머니, 저희 돈 없어요. 혹시 저희 보고 형님네 돈 해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 정말 그럴 만한 여력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뭐 니들한테도 좋고 큰 애들한테도 좋은 거야. 니들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야? 각각 신용대출 알아보고 그리고 니네 집 있잖니. 그걸로 담보대출도 좀 알아보고 만일 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면 3금융권도 괜찮다.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을 때까지 대출 한번 받아보라는 거야. 왜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죠? 저희는 지금 대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이 지금 영세한 일 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간간히 일하고 있는데 그 대출 받아서 뭘 어쩌라는 건데요? 시어머니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희 보고 최대치로 여기저기 대출 받을 수 있는 곳 다 끌어모아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형님네한테 주고 저희 보고는 개인 파산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개인 파산하고 나면 일 구하거나 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으니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형님네가 저희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형님네 막대한 빚을 저희가 빚을 내서 형님네 빚 갚고 저희는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개인 파산 신청하라는 거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뒤통수를 세게 한 100대 때려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니들이 개인 파산해. 니들이 그렇게 희생하면 솔직히 희생도 아니지. 니들 첫째 내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니까 니들도 편한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니, 저희 먹여 살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만에 빚이 감당이 안 돼서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님네가 하셔야죠. 왜 저희가 합니까? 개인 파산하면 얼마나 악영향이 있는 줄 알아? 둘 다 일도 관둬야 하고 그리고 다시 직장 잡는 데에도 문제 생기고 그리고 개인 파산자라는 낙인도 찍히고 걔들은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 게다가 우리 손주들은 부모가 개인 파산자라는 오명을 우리 손주들이 알게 하고 싶어? 그럼 저희는요? 저희한테 올 악영향은요? 어머니, 저희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뒤집어쓸 오명은 상관없다 이거세요? 니들은 그저 그렇잖아. 둘째 놈 일도 그냥 그렇고 너도 그냥 그렇고 니들이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있니? 남들 눈치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냐고. 애도 없고. 그런데 첫째는 니들이랑 사정이 다르잖아. 그냥 눈 딱 감고 니들이 이번에 희생해라. 니들한테도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임신 준비하고. 네? 임신이요? 그래, 그 뭐 조사받을 때 배벌뚝이 아줌마면 뭐 조금 더 불쌍하게 봐주지 않겠어? 그걸 알아보니까 니들은 개인 파산하기 딱 좋은 상황이더라. 뭐 대단한 직업들도 아니고 정말 그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넌 애기 낳아서 좋고 첫째는 빚 갚아서 좋고 니들은 또 첫째네가 보살펴주니까 좋고 이게 다 상부상조 아니겠니? 얼른 대출 알아봐. 받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받으라고. 혹시 니네 친정에서도 받을 거 있으면 좀 받아오고 이번에 니들이 이것만 해주면 첫째네가 니들 달래볼 거다. 그리고 나도 니들 달래볼 거야. 악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미쳤냐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개인 파산이라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때문에 개인 파산자 만들고 싶은 거냐고 또 그걸 방법이라고 생각한 뒤 시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 없고 그 말을 한 시어머니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한 번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그냥 조용조용 사니까 무슨 사람을 빙따리 취급하는 거냐고 썩 꺼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길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참 웃기네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어머니가요. 그리고 이런 걸 생각이라고 한 당신들 정말 우리를 등신 취급하는군요. 꺼지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 시어머니 아닙니다. 그 사람 어미도 아니고요. 당신은 시어머니 어미 자격 없어요. 아셨어요?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저는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정말이냐?
이게 정말 형님네 부부 머리와 시어머니 머리에서 동시에 나온 것 맞느냐? 정말 우리한테 개인 파산하라고 한 것이냐 했더니 형님이란 사람 뻔뻔하더군요. 맞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도 손이 아니라네요. 요즘 너도 나도 개인 파산 많이 한다고 하물며 개인 파산하는 사람들 물어다 주면 한 건에 30만 원씩 준다고. 그러니 자기가 소개해 줄 테니 아무 문제 없이 빚 탕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들만 믿으라고 하네요. 동서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개인 파산?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 동선에는 훨씬 더 상황이 좋고 딱 보기에도 개인 파산할 사람들처럼 생겼잖아. 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갑자기 들어서 지금 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동선의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그럼 동서도 이해될 거야. 우리가 동선에 뒤파준다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형님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냐? 네가 뭔데 도와줘. 우린 니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아? 그래. 니들보다 못 배우고 니들보다 가진 거 없는 건 맞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남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뻔뻔하게 살진 않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미친 소리 짓거리지 말고 우리 집 찾아오기만 해봐. 너 그때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이 정신 나간 것들아. 그날 저녁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형님이란 사람 저희 집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는 자초지종 다 설명한 뒤였었고요. 남편은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감정일지 대충 짐작은 갔는데 그냥 엄청 한스러웠습니다. 형님이란 사람 저희 집 앞에 서 있길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문 열고 TV에서나 볼 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굵은 소금을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니들 때문에 개인 파산할 이유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은 내 귀를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지 말자 했습니다. 이 글을 쓰기 바로 몇 시간 전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한 꼭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저희한테도 좋은 거라고요. 쌍욕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시어머니란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귀찮게 계속 연락하고 하면 신고한다 했습니다. 소금 쳐맞은 형님이란 사람이 이것들이 말을 안 따라주니 다른 걸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지들끼리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다른 방법을 쓴다면 저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달려들 겁니다. 똑똑한 것들이라 이성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들지 모르겠지만 무식한 저는 머리채부터 잡고 주먹부터 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